안녕하세요. HTTP 프로토콜 완벽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웹 개발의 가장 기초가 되는 HTTP 프로토콜을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HTTP 메서드 종류, 상태 코드, 헤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구조, 그리고 HTTP와 HTTPS의 차이점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각 주제는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HTTP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웹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규약입니다. 세 가지 핵심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따르며, 둘째, 무상태 프로토콜이라는 점, 셋째, 텍스트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무상태라는 것은 서버가 이전 요청의 상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각 요청이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Node.js에서 HTTP 요청을 보내는 기본적인 코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TTP 모듈을 불러오고 옵션즈 객체를 통해 요청 정보를 설정합니다. 호스트네임은 서버 주소, 포어트는 포트 번호, 패스는 요청할 리소스 경로, 메서드는 HTTP 메서드를 지정합니다. HTTP 리퀘스트 함수로 요청을 생성하고 콜백 함수에서 응답을 처리합니다. 레스 스테터스 코드로 상태 코드를 확인하고 레스 온데이터 이벤트로 응답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토스트링으로 버퍼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마지막에 REQDEND로 요청을 전송합니다. 두 번째로 HTTP 메서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HTTP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는 작업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GET은 리소스를 조회할 때 사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입니다. POST는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고 PUT과 PATCH는 기존 리소스를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PUT는 전체를 교체하고 PATCH는 일부만 수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elete는 리소스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패치 API를 사용한 다양한 HTTP 메서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GET 요청은 단순히 URL만 전달하면 되고 den으로 응답을 JSON으로 파싱합니다. POST 요청은 메서드를 POST로 지정하고 헤더즈의 컨텐트 타입을 설정하며 바디의 JSON 문자열로 변환한 데이터를 담습니다. PUT 요청도 마찬가지로 메서드를 PUTU로 지정하고 수정할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delete 요청은 메서드만 delete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처럼 패치 API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문법으로 HTTP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HTTP 상태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 상태 코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주는 3자리 숫자입니다. 첫 번째 자리 숫자로 응답의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이 XX는 성공을 의미하며 200OK나 201 Created가 대표적입니다. 3XX는 리다이렉션으로 301 연구 이동, 302 임시 이동이 있습니다. 4XX는 클라이언트 오류를 나타내며 400 잘못된 요청, 401 인증 필요, 404 리소스 없음 등이 있습니다. 5XX는 서버 오류로 500 내부 서버 오류, 503 서비스 불가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요 상태 코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5K는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00배드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형식의 요청을 보냈을 때 발생합니다. 401 어노서라이즈드는 인증이 필요한 리소스에 접근할 때 인증 정보가 없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입니다. 404 not found는 요청한 리소스를 찾을 수 없을 때, 500 인터넬 서버 에러는 서버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반환됩니다. 상태 코드에 따라 적절한 에러 처리를 하는 코드 예제입니다. 패치로 요청을 보낸 후 리스판스 스테터스를 확인합니다. 200이면 정상이므로 JSON으로 파싱하여 반환하고 404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를 던집니다.
400일이면 인증이 필요하다는 에러를, 500번 되면 서버 오류가 발생했다는 에러를 던집니다.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인 요청 처리 실패 에러를 던집니다. 캐치 블록에서 모든 에러를 잡아서 콘솔에 출력합니다. 이처럼 상태 코드별로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HTTP 헤더의 역할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HTTP 헤더는 요청과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컨텐트 타입은 본문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며 어플리케이션 JSON이나 텍스트 HTML 같은 값을 가집니다. 오서러제이션은 인증 토큰을 전달할 때 사용하며 주로 베러 토큰 형태로 전달됩니다. 캐시 컨트롤은 캐싱 정책을 설정하고 쿠키와 세트 쿠키는 세션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HTTP 헤더를 설정하고 있는 실제 코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치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옵션 객체를 전달하는데 헤더주 속성에 원하는 헤더를 설정합니다. 컨텐트 타입은 JSON 형식임을 알리고 오서러제이션에는 베러 토큰을 담으며 accept는 JSON 응답을 원한다고 명시합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전달합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는 리스판스 헤더즈 게트 메서드로 응답 헤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컨텐트 타입이나 캐시 컨트롤 같은 헤더 값을 확인하여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구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HTTP 통신은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시작 라인, 헤더,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리퀘스트는 메서드와 URL, 그리고 다양한 헤더와 본문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리스판스는 상태 코드와 헤더, 본문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키벌라이브 헤더를 사용하면 TCP 연결을 재사용할 수 있어 성능이 향상되며 모든 HTTP 통신은 비동기로 처리되므로 프라미스나 에이싱 어웨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TTP와 HTTPS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는 HTTP의 보안 계층인 SSL 또는 TLS를 추가한 프로토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중간자 공격을 방지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HTTPS를 사용하려면 SSL TLS 인증서가 필요하며 기본 포트는 443번입니다. 최근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와 사용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든 웹사이트에서 HTTPS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HTTP가 무상태 프로토콜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각 요청마다 연결을 새로 맺어야 하므로 키벌라이브 헤더를 사용하여 연결을 재사용한다. 두 번, 이전 요청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쿠키나 세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다. 세 번, 서버가 클라이언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로컬 스토리지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 네 번, 요청 간 데이터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외부 사키트로 프로토콜을 변경해야 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HTTP의 무상태 특성은 서버가 이전 요청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로그인과 같은 상태 유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쿠키나 세션을 별도로 사용합니다. 키벌라이브는 연결 재사용에 관한 것이고 로컬 스토리지는 클라이언트 측 저장소일 뿐이며 외부 사키트는 양방향 통신을 위한 다른 프로토콜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HTTP 요청 코드에서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응답 데이터가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전달되므로 즉시 파싱할 수 있다. 두 번, 응답 데이터가 스트림 형태로 조각조각 전달되므로 여러 번의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 레스 온 데이터는 에러 처리를 위한 이벤트 리스너이므로 정상 응답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네 번, 척는 항상 문자열 형태이므로 JSON 파워스 없이 바로 객체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Node.js의 HTTP 모듈은 응답 데이터를 스트림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큰 데이터의 경우 여러 조각,
즉 청로 나뉘어 전달되며 각 조각이 도착할 때마다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모든 청를 모아야 하며 청는 버퍼 객체이므로 필요시 토스트링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실무 프로젝트에서 내장 HTTP 모듈 대신 엑시오즈나 패치 같은 라이브러리를 선호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한 번, 내장 HTTP 모듈은 HTTP D.1만 지원하고 최신 HTTP-D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 엑시오즈와 패치는 프라미스 기반으로 동작하여 비동기 처리가 더 간편하고 자동 JSON 파싱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 번, 내장 HTTP 모듈은 보안 취약점이 많아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 엑시오즈와 패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HTTP 모듈은 서버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엑시오즈와 패치 같은 라이브러리는 프라미스 기반의 현대적인 비동기 처리 방식을 제공하며 응답 데이터의 자동 JSON 파싱, 요청 응답 인터셉터, 간편한 에러 처리 등 개발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내장 HTTP 모듈은 저수준 API로 더 많은 코드 작성이 필요하며 콜백 기반이라 코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HTTP 버전 지원이나 보안 문제는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HTTP 프로토콜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무상태 특성,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이라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이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번,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인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 두 번, 무상태 특성 덕분에 서버 확장이 용이하며 로드 밸런서를 통해 요청을 여러 서버에 분산시킬 수 있다. 세 번,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이므로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나 와이어샤크 같은 도구로 쉽게 디버깅할 수 있다. 네 번, 무상태 특성으로 인해 각 요청이 완전히 독립적이므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처리가 자동으로 보장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HTTP의 무상태 특성은 각 요청이 독립적이라는 의미이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트랜잭션 관리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이나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HTTP의 특징이 실제로 가져오는 장점들입니다. 특히 무상태 특성은 서버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HTTP 요청 코드에서 옵션즈 객체의 각 속성, 호스트네임, 포어트, 패스, 메서드가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한 번,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와 쿼리 파라미터. 두 번, URL의 구성 요소와 HTTP 요청 방식. 세 번, 서버의 물리적 위치와 네트워크 라우팅 정보. 네 번, SSL/TLS 인증서 검증을 위한 보안 설정. 정답은 2번입니다. 옵션즈 객체의 속성들은 HTTP 요청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호스트네임과 포어트는 URL의 서버 주소 부분, 예를 들어 API example.com 80이고, 패스는 리소스 경로 부분인 유저즈 123, 메서드는 HTTP 요청 방식인 GT, 포스트 등을 지정합니다. 이들이 합쳐져서 완전한 HTTP 요청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라우팅, SSL 설정은 다른 계층에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에서 HTTP 요청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성능 최적화를 위해 주목해야 할 지표와 그 이유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한 번, 스테터스 코드, 200번대가 아닌 응답이 많으면 서버 리소스가 낭비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두 번, 사이즈, 응답 데이터 크기가 크면 네트워크 전송 시간이 길어지고 압축 그지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 메서드, GT 요청보다 포스트 요청이 많으면 캐싱을 활용할 수 없어 성능이 저하된다. 네 번, 타임, 요청 시간이 길면 무조건 서버 코드를 최적화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응답 데이터의 사이즈는 네트워크 전송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큰 응답 데이터는 전송 시간을 늘리고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키므로 그지프이나 부타트리 같은 압축 기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해야 합니다. 200번대 응답이 많은 것은 정상이며 포스트도 캐싱이 가능하고 긴 요청 시간은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HTTP 딜.1의 키벌라이브 기능이 성능을 개선하는 원리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한 번, 요청과 응답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량을 줄임으로써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한다. 2번, TCP 연결을 재사용하여 매 요청마다 발생하는 3웨이 핸드쉐이크 오버헤드를 제거한다. 3번, 여러 요청을 병렬로 처리하여 서버의 CPU 사용률을 최적화한다. 4번, 응답 데이터를 캐싱하여 동일한 요청에 대해 서버 접근 없이 즉시 응답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키벌라이브는 HTTP 연결에 기반이 되는 TCP 연결을 재사용하는 기능입니다. TCP 연결을 맺을 때마다 발생하는 3웨이 핸드쉐이크, 즉 SYN, SYN-ACK, ACK는 시간과 리소스를 소모하는데 키벌라이브를 사용하면 한 번 맺은 연결로 여러 HTTP 요청과 응답을 처리할 수 있어 이 오버헤드를 크게 줄입니다. 데이터 압축, 병렬 처리, 캐싱은 키벌라이브와는 다른 별개의 최적화 기법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HTTP 서버가 기본 80번 포트 대신 3000, 8080 등의 포트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80번 포트는 HTTPS 전용 포트이므로 HTTP 개발 서버는 다른 포트를 사용해야 한다. 2번, 1024번 이하의 포트는 시스템 권한이 필요하며 개발 편의성을 위해 높은 번호의 포트를 사용한다. 3번, 여러 개의 서버를 동시에 실행할 수 없으므로 각각 다른 포트를 할당해야 한다. 4번, 3000, 8080 같은 포트가 80번보다 네트워크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24번 이하의 포트, 즉 웰논 포워츠는 운영체제에서 특별한 권한인 루트나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개발 환경에서 매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은 번거롭고 보안상 좋지 않으므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1024번 이상의 포트, 예를 들어 3000이나 8080 등을 사용합니다. 80번은 HTTP 전용이며 HTTPS는 443번입니다. 포트 번호는 전송 속도와 무관합니다. 다른 포트 사용이 여러 서버 동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HTTP 프로토콜 완벽 이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HTTP의 기본 개념과 특징, 다양한 HTTP 메서드의 사용법, 상태 코드의 의미, HTTP 헤더의 역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구조, 그리고 HTTPS의 중요성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웹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입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시면 코드덱.kr의 다른 강의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